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두 회장의 싸움으로 한인 동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뉴욕 한인회 취임식과는 대조적으로 모두가 축하하는 축복 속에 취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첫 여성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 뉴저지 티네기 나비박물관에서 제27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 입취임식을 갖고 박은림 회장이 이끄는 뉴저지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임 박은림 회장은 젊은 한인회, 행동하는 한인회가 목표라며 지역 사회에서 한인들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단체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여성 회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이라는 자리가 일단은 어떤 명예나 자리 그런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정말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장에는 김기현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한인들과 로버트 고든 주 상원의원,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찾아 한인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7대 한인회는 임원과 이사진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확대 등 차세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사회 최대 행사로 자리 잡은 추석맞이 대잔치도 모든 세대와 인종이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금호은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민선 회장의 거리 취임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날 저녁에는 민승기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연속성이 없는 중병에 걸려 있다며 신 뉴욕 한인회 설립위원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하고 연속성 있는 새로운 뉴욕 한인회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김민선 회장의 회관 앞 거리 취임식에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민승기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한인 단체장들 포함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민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신임 회장에게 이사회와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주는 기존의 회칙에 따라 매번 새로운 직원들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침이 뉴욕 한인회의 운영 연속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신 뉴욕 한인회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칙을 개정해 뉴욕 한인회의 프로그램 연속성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 뉴욕 한인회 회칙을 통해서 뉴욕 한인회의 한인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뉴욕 한인회장의 경우는 뉴욕 한인회장 출신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 회장은 뉴욕 한인회를 2세들을 위한 미 정계 진출의 징검다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뉴욕 한인회, 또 정치인들을 친한파로 만들 수 있는 뉴욕 한인회, 연속성 있는 뉴욕 한인회만 구축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 모두 50만 동포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섰지만 두 사람의 한인사회를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은 본인이 진짜 뉴욕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취임식을 강행하는 모습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북한이 뉴저지 출신 한인 영주권자 대학생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돼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뉴저지주 출신 21살 주원문 씨가 지난 4월 22일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됐다며 그도 자신의 행위가 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대학생으로 알려진 주원문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 영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2년 타나플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이번 봄학기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시절 주 씨와 친했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갔지만 압록강 부근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려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가족에게도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주 씨의 북한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 씨를 억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의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시위는 폭동으로 변하면서 피해는 한인업소가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가 무려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소속 회원업소 40여 곳을 비롯해 뷰티 서플라이업소 30여 곳, 기타 피해업소를 합치면 한인 피해업소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전체 피해업소가 20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한인 피해업소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은 한인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겐 여사는 5일 오후 6시 30분 컬럼비아 경양 가든교회에서 피해 대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설명회에는 보훈국을 비롯한 각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합니다. 유미 여사는 한인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처음 설명회를 연다며 피해를 본 한인들은 모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보험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수상한 용의자에게 접근하려던 뉴욕시 경관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경관은 결국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전과 구범이며 경찰 폭행 전력이 있는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퀸즈에서 뉴욕시경 소속 경관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2일 오후 6시 15분쯤 백오경찰서의 25살 브라이언 무어 경관과 파트너는 관할 퀸즈 빌리지 212가와 백사로드 교차로에서 수상하게 허리춤을 만지는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무어 경관은 순찰차로 범인에게 접근했고 이때 범인이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차에 최소 2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범인은 무어가 미처 경찰차에서 내릴 겨를도 없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에 총상을 입은 무어는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30살 데릭 젠스는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인 데미트리우스 블랙웰은 사건 직후 도주해 인근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 폭행 2차례를 포함해 전과 구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보다는 일단 바꿔보자는 식의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뉴욕시 신분증 관련 공청회에서 신분증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원은 신분증이 굳이 필요 없는 시민들도 일단 신분증을 발급받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들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무료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5에서 1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시민들이 신분증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샤 아가왈 뉴욕 시장실 산하 이민국장은 아직 수수료 부과 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 시민증이 불체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 의혹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이 브릿지 게이트 유죄를 인정하면서 주지사의 대권 과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측근이자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전직 고위 임원인 데이빗 윌드스테인이 이를 자신에게 적용했던 사기 공모와 시민권리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윌드스테인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또 다른 측근인 브릿지 켈리와 항만청 고위 임원인 빌 바로니 역시 이번 일을 함께 꾸몄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배심은 이날 켈리와 바로니에 대한 기소 사실 역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번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티 주지사는 사실상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측근이 3명이나 기소되면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정 출산 사실이 적발되면 원정 출산 업계의 불법뿐 아니라 임산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방검찰이 원정출산 임산모 등 불법 원정출산 관광에 연루된 11명을 지난달 형사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검찰에 기소된 중국인들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출국을 시도한 사법방해 혐의와 방문 비자 신청 당시 밝힌 비자 입국 목적을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3월 연방 사법당국이 벌인 원정출산 업계 기습 단속에서 적발됐으며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LA 공항에서 체포됐던 임산모와 그 남편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정출산 업계의 불법뿐 아니라 원정출산 임산모들의 탈법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출국하려 했던 임산모에게는 도주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원정출산 임산모들을 형사 기소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연방당국의 불법적인 원정출산 관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브리지 개보수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야간 운행이 통제됩니다. 공사 시간대를 피하시거나 로우 레벨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부터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 어퍼 레벨의 철제 데크 교체 공사 등을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통제는 오늘부터 7일 목요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실시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 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리 개보수 공사의 일환이라면서 운전자들은 로우 레벨을 이용하거나 공사 시간대를 피해서 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로우 레벨을 이용할 수 없는 트럭이나 버스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공사 이후에도 조지 워싱턴 어퍼 레벨에서는 계속 개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다리에 설치된 메인 케이블과 로프 등의 교체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LA를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LA 방문에 맞춰 아시아계 단체와 주민들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LA 다운타운 퍼싱 스퀘어 광장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LA를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LA 한인회와 가주 한미 포럼, 제한군인회 등의 한인 단체들은 일본의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영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집회에 참여해 아베 총리에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요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용사 할머니께서도 여기 와 계시고 아베 총리께서도 여기 와 계시고 이 자리에서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사죄를 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랠리를 하고 year after year 계속해서 일본을 상대로 사죄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일본에서 분명히 잘못한 그 성노예 문제를 분명하게 고노다마 등등 여러 가지 일본에서 다른 총리들도 사과를 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이게 아베 총리가 지금 와서 옛날에 있는 것들을 다 부인을 하고 이거를 인신매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계 커뮤니티도 아베 총리를 향해 할 말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대변하듯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He should know history, not cover history. He should accept the fact and avoid the bad thing in the future and keep the world peace in the future. Yeah. AP통신과 ABC7 등 주류 언론들이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 현장을 취재 보도하는 등 주류 사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Of course, even people who aren't Korean are aware of the great damage that Abe's policies are causing in Asia and also causing controversy in America because he's thrown a lot of problems into the way of norm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이른 아침부터 퍼싱스퀘어로 모여든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 총리가 도착하는 이곳 빌트모어 호텔까지 가도 행진을 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호텔 앞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반대하는 일반인까지 가세해 아베 총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아베 총리. 한일 관계는 물론 전 세계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사죄는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독도 화가로 잘 알려진 권영석 화백이 위안부 소녀상을 화폭에 담으며 아베 역사 왜곡을 꼬집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검정색 먹물에 흠뻑 젖은 붓끝이 조심스럽게 화폭에 닿습니다. 얼굴 윤곽이 그려지고 활용 정점으로 굳게 닫힌 입까지 그려지자 눈에 익은 위안부 소녀상이 화폭을 메웁니다.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아직도 아베의 일본의 사과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오늘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권 화백은 아베 총리의 LA 방문에 맞춰 다울정 앞 펜스에 20m짜리 대형 화폭을 내걸고 문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온 미주 독도 포럼 회원들과 한인들은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한 LA 나비 회원들도 평화를 상징하는 나비를 화폭에 담으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돼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비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애벌레 상태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자유롭게 그리고 그런 치유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비의 꿈을 그렸습니다. 다울정 앞 문화 퍼포먼스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권 화백은 독도 그림 위에 다울정을 그려 넣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구가 많아서인지 경쟁도 치열한 중국. 중국에서 미인이 되려면 정말 어렵네요. 험난하기로 유명한 허난성 라오진산. 좁다란 산길을 빨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해발 2000m의 낭떠러지 위에서 굽 높은 하이힐까지 신은 채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挺害怕的，特别有一段是，坑坑洼洼的，特别不好走，旁边就是千米深的悬崖。 아슬아슬한 절벽 워킹을 선보인 이들은 중국에서 열린 비키니 미인 대회 후보들. 주최 측은 두려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담력 테스트였다고 밝혔지만 추운 날씨에 비키니 차림으로 하이힐을 신고 절벽길을 걷게 한 건 고문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높다란 번지 점프대에 올라간 여성들이 신호와 함께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 하이난섬의 홍보 대사를 뽑는 미인 대회입니다.
공중에서 발이 묶인 채 머리로 풍선을 터뜨리는 이 과제를 통과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最难忘的体验就是蹦极，因为这是我人生第一次，而且我以前是比较恐高的。 극기 훈련에 버금가는 고난도의 심사를 치르면서도 참가자들은 최고의 미인이 되기 위해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선 비키니에 가면을 쓴 차림의 여성들이 소젖짜기에 몰두했습니다. 한 줄로 소 옆에 정렬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외모와 우유의 질, 활동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의 젖소를 뽑는 젖소 선발대회인데 비키니 모델들을 동원한 겁니다. 长这么大第一次参加这种活动，而且我以前的话，我经常参加的是那种车模或者是礼仪之类的，但是这种牛模还是头一回。 젖소 선발대회는 유제품 소비 장려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행사. 하지만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소젖까지 직접 짜야 하느냐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특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SNS에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졸업반인 문모군이 지난 28일 이기아크라는 사이트에 또 다른 4.16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군은 컴퓨터를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2개월에 벌금 2,500달러가 부과됩니다. 한국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병역 미필 상태의 한국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는 해외에 있는 전체 병역 미필 상태의 한국인 중 43.9%인 63,933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일본이 34,371명으로 전체 23.7%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9,918명으로 6.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전 세계 재외공간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77개 재외공간에서만 시행됐지만 이제는 160여 개 전체 재외공간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2-3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도 야생 코요테가 목격돼 경찰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펠팍 경찰은 지난 1일 펠팍 고등학교 뒤편 나무숲에서 코요테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요테와 마주칠 경우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곧바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들어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덥겠으며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